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언제 맞추실 겁니까, 목사님? 아니, 약간 웃음 포인트야. 아니, 이런 거 모아서 뭐 쿠키 영상처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결혼이네요. 한국인의 결혼, 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진짜 체감하는 게 가정인 것 같아요. 그죠? 결혼과 가정.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이게 뭐냐? 혼전, 순결 안 지켜도 된다. 16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몇 년 전입니까? 6년, 7년 전에는 37%였는데, 와,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와, 6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네. 안 지켜도 되나? 지키는 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네. 이거를 나는 율법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지켜라, 마라, 그거를 뭐 율법적으로 넣는 근데, 안 지키고 결혼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행복도가 나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네. 실제로. 네. 서로 만약에 혼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로 했으면 나중에 혼 후에라도 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의심하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죠. 쟤는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애다. 정조를 지키는 아이다. 내가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끝까지 지키네. 그러면 결혼 후에 그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네. 나는 사실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차이인 것 같아. 이걸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뭐 이게 너무 유치한 얘기고 오늘날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저렇게 요즘 말로 쉬운 애인가? 쟤 너무 쉽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결혼 후에 어느 날 늦게 들어왔어. 쟤 혹시 이런 어떤 의심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신뢰의 문제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혼해도 된다. 인식이 높아졌어요. 근데 아주 생각보다 가파르진 않고 그래도 아주 점점 높아지고 네. 있어요. 이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할 수도 있다. 네, 저도. 그죠? 할 수도 있다. 있다. 웬만하면 하지 말고. 네. 근데 이혼한 거를 가지고 그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달리 보거나 이렇게 차별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보려고 하지. 네. 안 하는 사람인데 본인들이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이혼하신 본인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볼 거야라는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서 특히 교회 같은 데는 잘 못 계시더라고. 네, 보면. 맞아요. 그렇게. 근데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보면 뭐 이혼해서 무슨 돌싱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게 좀 네. 많아졌죠. 풍토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 기존의 공동체에서는 있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나와서 다른 공동체로 그냥 돌싱입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 사람 누구랑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동체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동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요. 결혼식만 올리지 않고 그냥 살아는 동거. 사실혼. 네. 어떻게 하다가 결혼식을 늦게 우리 부모님도 결혼식을 되게 늦게 했어요. 나 낳고 나중에 했어. 그러니까 그런 동거로 뭐 사시다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다. 결혼식 사정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보다가 한번 해보지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동거.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서 살다가 하는 동거는 엄청난 상처가 있을 거다. 헤어졌을 경우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반대. 그런 의미에서의 동거는. 그러니까 사실혼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미뤄서 그냥 아기를 갖고 살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뭐 혼인신고는 먼저 해놓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결혼인가? 하여튼. 근데 결국 이것도 신뢰의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크게 보면.
근데 젊은 친구들이 뭐 6개월 동거해보자 이런 거는 저는 네. 그거는 더 강력하게 반대. 예, 그건 낙태해도 된다. 인식들이 점점 높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2년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네. 무슨 통계야 이게. 낙태. 낙태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동성 결혼 허용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네. 네. 추세는 앞으로 2년,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저런 추세로 조금씩. 네. 동성. 나는 이거는 반대. 다른 거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다고 인정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동성 결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근데 언젠간 허용하겠죠. 대한민국도 선진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은 허용하나? 아니요, 일본도 아직. 예. 중국도 그러니까 동양 정서는 아직까지. 이슬람은 때려 죽이잖아. 이슬람은 동성애는 그렇죠. 사형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막 엄청나니까 서구 사회에서 이게 지금. 자, 봅시다. 비종교인들이 종교인보다 더 개방적이며 개신교인의 개방적 성향 불교인보다 더 높다. 그렇죠. 종교인들 중에서는 개신교가 조금 열려있는 케이스고, 그죠? 그러나 무종교하고 보면 동거는 동거가 기독교 높네. 혼전순결 비동의 카톨릭이 이거 굉장히 낙태하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혼도 카톨릭이 굉장히 동성결혼도 여긴 또 동성결혼 허용이 22%네. 카톨릭 신부 중에 동성애자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이거는 또 굉장히 개방적인 거. 개신교는 뭐 이혼 동의는 되게 높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이혼 동의는. 낙태 허용은 낙태도 되게 좀 보수적인 거고. 네. 카톨릭이 낙태 허용이 57%예요. 공감이? 이거 되게 좀 이상한 통계인데. 카톨릭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죄악시하는 케이스인데. 자,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정보다 건강이다. 행복한 가정보다 건강. 나의 건강이잖아. 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 내가 아프더라도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이 건강해야지.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주고. 내가 내가 건강해야지. 가정이 행복하다면 내 건강쯤이야. 뭐 이런 이게 좀 이 통계도 맞나 싶은데 뭐 하여튼 그런가 보죠. 청년들은 가정과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 청년층 1위 자신의 개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자신의 능력 개발, 경제의 풍요, 건강, 행복한 가정. 45세까지 행복한 가정, 경제의 풍요, 건강, 사회적 성공. 이미 뭐 사회적으로 뭐 끝났어. 중년층 건강, 여기 노년층이 다 건강, 행복한 가정. 똑같네 여기는. 그러네요. 40대 중반부터는 다 똑같은. 그러네. 20대는 뭐 이해해요, 그죠? 열심히 또 능력 발휘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 벌어야지. 건강은 뭐 아직 뭐 괜찮은 거고 기본 건강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기본 건강이 없어지니까. 가정이 또. 근데 여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가정이 굳이 선택하자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일보다는 여가 중시한다. 그렇죠? 청년들은 당연히. 그래서 워라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워라벨. 그렇죠. 워라벨, 욜로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여가 중시하고 돈 많이 줘도 토요일 날 나오라 그러면 안 가잖아. 그런 거지. 맞아요. 한국인의 욜로 현상.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난다. 그죠?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 중립.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27%. 우리는 막 참아, 뭐 인내해, 막 그러는 건데, 아이고 참. 연령별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 그렇다. 아이고 노년층이, 그치 뭐 얼마 사시겠나. 이게 현재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예, 그러나 근데 되게 비슷하네 여기는. 나 혼자 즐기면서 보내는 노후 생활 중요하다. 74%. 배우자와 함께 나 혼자 자녀와 손주들 만나면서 뭐 이런 통계는 뭐 굳이 의미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가족이다. 그렇죠? 건강 문제에서 가족, 전문가, 친구. 그렇죠. 친구가 뭘 알겠어요, 건강에 대해서. 감정적인 거는 친구, 가족, 전문기관. 확실히 이거 전문기관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상담을 받으러 간다든지 정신과 치료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가사, 돌봄 문제, 가족, 요청하지 않음, 전문가. 금전적인 문제, 가족, 재해. 그러니까 가족이 다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에. 가족이 없으면 이게 참 해결받기가 쉽지 않은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중인 기혼자와 고령층 감정적 문제 발생 시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하고 비슷하고요. 가족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은 반면에 직업 여가 소득 만족도는 50%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 다음 여기 소득에 보면 월 소득별 만족도 500 이상이 있어야 42%네. 700만 원 있으면 52%가 만족. 야, 700만 원 있어도 48%는 불만족인가? 한국 거주 외국인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부분 노동자로 오거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는 분들이 좀 많죠.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높고 미웃에 대해서는 조금 낮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해서 신뢰도 20%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군요. 여기는 신뢰할 수 있고 보통이고 20%는 사람을 잘 못 만난 거지. 안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우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공정하다 응답률, 경력, 노력. 그래도 지금 이렇게 2년, 3년 만에 통계를 보면 다 그래도 공정하다는 게 다 좀 더 올라갔어요, 다. 점점 공정한 사회로 어쨌든 조금씩 가고 있어요, 그죠? 기술이나 능력이나 노력 같은 것들이 경쟁주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점점. 그러니까 경쟁이 강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빡빡해지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경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을 물론 하긴 하는데. 자, 노인 및 장애인 지원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소수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노인 지원 제도 점점 확대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장애인도 많이 지금 지역 인재 우선 할당, 대입 특별 전형 제도. 이거는 팽팽해요. 이거 특별 전형 뭐 있잖아요. 무슨 뭐 농어촌 특별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 여성 지원도 확대된다는 게 그래도 노인 지원, 군복무자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평균을 한번 맞추려고 하는 사회적인 건데 또 오히려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 개신교의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확대 의견 상대적으로 높다. 개신교의 이게 이제 중요한 가치잖아요. 나그네와 또 과부와 또 고아들을 잘 돌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그래도 제일 높네, 다행히. 예, 여기까지. 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더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독교가 좀 보수적인, 네. 뒤따라가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기독교적 가치가 조금 아무래도 그만큼 사회가 지금 많이 네.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참 따라가고 뒷받침해야 할지. 그래요. 결국에 우리 자녀 세대 이야기잖아요. 자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이슈들을 조금 더 드러내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너무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럴 하고 동성애 얘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목회자나 이런 동성 무조건 안 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죠. 뛰쳐나가는 거지 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논의들이 혼전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금기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